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자료 해설 시간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핵심 주제, 바로 우리의 소화기관과 뇌의 감정 중추가 도대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에 대한 내용인데요. 흔히들 말하는 장뇌축과 신경염증 제어에 대한 통합의학적 접근을 다룬 아주 흥미로운 자료입니다. 자, 본격적으로 한번 파헤쳐 볼까요? 우리가 보통 집중력이 뚝 떨어지거나 산만하거나 혹은 ADHD나 극심한 감정 기복 같은 문제를 겪을 때 말이죠. 이걸 단순히 뇌에서만 일어나는 어떤 고립된 문제라고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런데 이번 자료는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과연 이 모든 게 정말 뇌 안에서만 결정되는 걸까요?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여기서 자료에 등장하는 아주 흥미로운 옛 문구 하나를 먼저 소개해 드릴게요. 동의보감에 나오는 장청증 뇌청, 즉 장이 깨끗하고 건강해야 뇌가 맑아진다는 말인데요. 소화기가 편안해야 정신이 맑아진다는 이 오랜 동양의학의 지혜가 놀랍게도 오늘날 첨단과학을 통해 그 생물학적 기전이 입증되고 있다는 점이 이번 분석의 가장 매력적인 포인트 중 하나입니다. 자, 오늘 살펴볼 자료의 전체적인 흐름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로 뇌와 정서의 불균형을 짚어보고요. 이어서 우리의 제2의 뇌인 장내 미생물, 그리고 장뇌축과 신경염증의 관계를 살펴봅니다. 그 다음 통합적 관점의 신경보호기전, 마지막으로 맑은 뇌를 위한 식이요법까지 쭉 이어서 핵심만 짚어보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파트, 뇌와 정서의 불균형. 전통적인 시각을 넘어서부터 바로 들어가 보죠. 자료에 포함된 고해상도 3D MRI 스캔 분석 결과를 보면요. 굉장히 눈에 띄는 수치가 하나 등장합니다. 10에서 24%. 이게 뭐냐면 ADHD 아동의 뇌를 정상뇌와 비교했을 때 국소적인 회백질 농도가 이만큼이나 훌쩍 증가해 있다는 뜻이에요. 반대로 전두엽 쪽은 혈류나 신진대사가 오히려 뚝 떨어지는 패턴이 확인되죠. 그러니까 이건 애가 단순히 성격이 산만한 게 아니라 아주 뚜렷하고 물리적인 생물학적 불균형 상태라는 걸 확실히 보여주는 겁니다. 이 현상을 좀 더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자료에서는 신경 전달 물질을 자동차에 비유하고 있는데요. 우리 뇌 속에는 가속 페달 역할을 하는 도파민이나 글루타메이트가 있고 반대로 브레이크 역할을 꽉 해주는 억제성 물질인 가바가 있습니다. 상상해보세요. 브레이크는 고장났는데 가속 페달만 계속 밟고 있다면 어떨까요? 당연히 큰일 나겠죠? 바로 이런 신경 전달 물질의 부조화가 감정의 통제력을 잃게 만들고 과잉경동이나 극심한 불안으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럼 시선을 조금 아래로 돌려서 두 번째 파트, 우리의 숨겨진 통제센터인 제2의 뇌, 장내 미생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방금 제가 장을 제2의 뇌라고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장뇌축이라는 아주 중요한 개념이 등장합니다. 이건 단순히 위장이 우리가 먹은 밥만 소화하는 곳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장은 우리 중앙신경계랑 끊임없이 그것도 양방향으로 생화학적 신호를 주고받습니다. 사실상 장이 뇌의 염증 수치라던가 신경 전달 물질의 균형을 뒤에서 적극적으로 통제하고 지시하고 있는 거죠. 뱃속의 생태계가 뇌로 계속해서 일종의 긴급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딱 맞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파트입니다. 장이 안 좋을 때 어떻게 뇌에 문제가 생기는지 장뇌축과 신경염증, 마음속의 불씨 파트를 보시죠.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이름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미세아교 세포인데요. 이건 뇌에 살고 있는 일종의 면역세포예요. 장내의 유해균이 득세해서 미생물 환경의 불균형이 확 생겨버리면 이 뇌 속의 미세아교 세포가 자극을 받아서 지나치게 활성화돼 버립니다. 결국 이게 뇌에 만성적인 미세염증을 일으키고 마음속에 작은 불씨를 계속 지피게 되는 거죠. 이러면 당연히 뇌의 초점이 흐려지고 감정은 널뛰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럼 뇌에 붙은 이 염증이라는 불을 도대체 어떻게 꺼야 할까요? 여기서 이번 자료의 진짜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바로 단쇠지방산입니다. 이 단쇠지방산은 뇌의 염증을 억제해주는 아주 훌륭한 대사물질인데요. 여기서 진짜 중요한 사실은 이 영혼 같은 물질이 오직 건강한 장내 유익균이 뱃속에 풍부할 때만 빵빵하게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자료에 소개된 이 놀라운 여정을 순서대로 한번 따라가 볼까요? 먼저 우리 장 속에 있는 유익균이 방금 말씀드린 단쇠지방산을 쉴 새 없이 만들어냅니다.
그럼 이 단수의 지방산이 혈류를 타고 쭉 올라가서 아주 뚫기 힘든 방어막인 뇌에 혈액 뇌장벽을 쓱 통과하게 되죠. 그리고 마침내 아까 잔뜩 흥분해 있던 미세하게 세포를 진정시키고 뇌에 난 신경염증이라는 불을 시원하게 꺼버리는 겁니다. 정말 완벽하고 신기한 시스템 아닌가요? 이런 장르의 기전을 바탕으로 네 번째 파트, 한의학의 신경보호 기전 두세 개를 잇는 다리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 자료에서 굉장히 흥미롭게 다루는 비교 분석이 하나 나오는데요. 보통 처방되는 기존의 서양의학 자극제 약물들은 도파민 수송체를 물리적으로 아주 강하게 꽉 막아버리는 방식으로 작용합니다. 반면에 통합의학적 한약 치료는 접근이 좀 다릅니다. 우리 뇌의 항상성을 유지하면서 유전자 발현, 즉 mRNA 발현 단계에서부터 부드럽게 조절을 해준다는 거죠. 덕분에 나중에 약효가 떨어졌을 때 증상이 확 더 심해지는 리바운드 현상이나 부작용을 훨씬 최소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실제 임상 데이터표를 보면 이 치료가 얼마나 정밀하게 타겟팅이 되는지 알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주의력이 떨어질 때 기본적으로 쓰는 총명탕에다가 만약 환자가 불안이나 우울감이 크면 귀비탕을 딱 더해주고요. 반대로 충동적이거나 욱하는 분노가 많으면 단체 소요산을 결합하는 식입니다. 그냥 좋다는 걸 다 섞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개인의 구체적인 정서 상태에 맞춰서 아주 정교하고 맞춤형으로 들어간다는 걸 자료가 잘 보여주고 있죠. 게다가 이게 단순히 겉으로 보이는 증상만 가라앉히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자료를 보면요, 인삼에 들어있는 진세노사이드 같은 특정 한약 성분들이 우리 뇌에 천연 비료라 불리는 BDNF 수치를 쑥쑥 끌어올린다고 합니다. 이 천연 비료를 줘서 뇌세포 자체를 튼튼하게 만들고 신경망이 새롭게 잘 연결되도록 뇌의 근본적인 리모델링을 도와주는 거죠. 결국 자료가 말하는 통합적 치유의 순환고리는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섭취한 한약의 특정 성분들이 장으로 내려가서 유익균들의 아주 훌륭한 먹이, 즉 프리바이오틱스가 되고요. 이걸 먹고 자란 유익균들이 장내 미생물의 생태계를 건강하고 다양하게 만들면 아까 본 것처럼 뇌 염증 세포가 안정화되겠죠. 그 결과 최종적으로 아이들의 행동이나 충동성이 구조적으로 싹 개선되는 겁니다. 처음에 봤던 장청 즉 뇌청이라는 옛말이 이렇게 과학적인 단계별 데이터로 완벽하게 증명되는 순간이죠. 자, 그럼 이제 마지막 5번째 파트입니다. 일상에서 우리가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맑은 뇌를 위한 식이요법을 살펴보겠습니다. 결국 우리가 매일매일 먹는 음식이 곧 장내 생태계를 결정하고 나아가 우리 뇌를 지키는 가장 근본적인 처방전이 되는 셈인데요. 자료에서 제시하는 핵심 기초 전략은 크게 4가지입니다. 첫째, 뇌에 불을 지피는 주범이죠. 정제당이나 인공첨가물은 웬만하면 피하셔야 합니다. 둘째, 염증을 꺼주는 생선이나 들기름 같은 오메가3를 잘 챙겨 드시고요. 셋째, 뇌의 가속 페달인 도파민 합성을 돕도록 질 좋은 고품질 단백질을 섭취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장내 유익균들의 든든한 갑이 되는 프리바이오틱스와 식이섬유를 넉넉하게 드시는 겁니다. 어떠세요? 우리가 식탁에서 하는 선택이 곧 뇌를 치료하는 과정이라는 거 정말 와닿지 않으시나요? 자, 오늘 우리가 이 자료 해설을 통해 장뇌축과 신경염증에 대한 새롭고 흥미로운 사실들을 쭉 짚어봤는데요. 우리의 장 상태가 곧바로 우리 마음과 뇌를 지배하고 있다는 이 명확한 생물학적 데이터 앞에서 여러분은 당장 오늘부터 여러분의 제2의 뇌를 위해 어떤 음식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실 만한 질문이죠. 오늘 자료 해설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도 새롭고 깊이 있는 자료 분석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